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전통적인 약세장으로 불리우는 5월 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익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거다라고 하고요. 때문에 그냥 쉬자, 차라리 쉬는 게 낫다라는 전략도 이미 제기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환율이 되겠죠. 원화의 절상 속도가 정말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엔 제종 환율이 800원대 진입했고 원달러도 이제 1060원대도 심심치 않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국인들 때문에 매수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일각에서는 이것이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재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오늘 국내 모 증권사는 아침에 리포트를 내고 원엔 제정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 코스피 기준 2100이 깨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쉬는 동안 WTI 기준으로 유가가 거의 한 배럴당 60불에 육박할 정도로 연중 최고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가가 바닥을 쳤다 분석도 제기가 되는데요. 오늘 에너지 관련 움직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과 환율 역시 주시해야 되겠죠. 내일 어린이날이어서 5월 첫날이지만 뭔가 주말 앞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시고 이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정재훈 멘토 인사부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예 멘토님이 먼저 짚어주시죠. 예, 오늘 아침에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요. 결국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 어린이날이 바로 또 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봉, 그다음에 MC넥스, 코콤 그런 것들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이날 또 시기 적절하게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정재훈 멘토님은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시장 흐름들을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4월달부터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를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주식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전통적인 약세장, 영어로는 Sell in May. 5월에는 주식하지 마라라는 격언이 영어로 있을 정도인데요. 첫 거래 때문에 떨립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뉴욕 증시 한번 급락했었다가 한 번 또 급등까지 해서 원래 모습을 되찾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을 주시하라 의견도 있었었잖아요. 오늘 어떻게 출발하는지 개장 상황부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병구 멘토님. 예,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4월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것은 결국은 외국인입니다. 수급 주체가 그래 했던 만큼 지금도 외국인의 흐름을 여전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단계인데요. 지금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금일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역시 같이 선물에서 매수세로서 같이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상방적으로 좀 밀어붙일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외국인들이 2200포인트까지는 한 번은 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도 외국인 매수 규모와 강도 좀 둔화될 것이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시장을 본다면 지금 기관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지금 현물, 선물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종목 코콤은 거의 5% 정도 급등하고요. MC넥스도 2% 정도 급등, 그리고 경봉은 8% 갭 상승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멘토님이 개장 전에 이미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에서 짚어주셨던 종목인데요. 이미 갭 상승해서 급등 출발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이 종목 저희가 돌발 종목에서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상 적중하신 예멘토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일단은 전해 들었습니다. 코스닥은 690선 회복해서 출발했고요. 코스피는 2130선 역시 회복하면서 출발했는데 수급 얘기를 안 해드릴 수 없죠. 일단 그 전에 업종별 기상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업종에 대한 흐름들 먼저 거래소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0.4% 종합주가지수는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주 섹터가 0.549%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형주가 소폭 밀려내려는 0.14%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0.36%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종이 목재 쪽과 의료 정밀, 그다음에 증권업종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운수창고와 건설업종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이 소폭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대형주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들 속에서도 일단 제약 쪽과 항공주, SK하이닉스, 삼성화재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전방위 상한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유유제약이라든가 보혜양조, 즉 거래량이 조금 적은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맞물려서 놓고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수는 0.17%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대체적으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서비스 업종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출판 매체라든가 음식료, 섬유, 의복 쪽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인터넷이나 방송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쪽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테마성의 흐름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디지털조선이라든가 테크잉,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군들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동성화 같은 경우 8%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1분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줄줄이 하나씩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 아마 2분기 내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적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의 중요성 얘기하셨습니다. 대형주 실적 발표가 늘 먼저 있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이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잡히고 있네요. 예멘토님. 예,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쪽뿐만 아니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좀 매수 규모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오늘 시장 저는 좀 약세장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조금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이 약세장인 부분들을 오히려 깨고 지금 좀 올라오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돈이 갈 곳을 잃은 것이죠.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 그들은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 국가의 한국에 대한 매력도를 조금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 이들이 지금 강한 방향성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물 쪽에서 같이 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이 눈치 보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본다면 오늘 장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즉 좋을 것이라는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조금 전에 분석을 마치신 예멘토님의 추천주 급등하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와 관련된 관련주들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환시장의 출발이 주식시장보다 그 이상으로 심상치가 않네요. 출발 상황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직 연결이 안 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사실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글로벌 달러화가 정말 오래간만에 약세 기조를 약간 끝내는 듯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름세 출발은 예측이 됐었는데 얼마나 오르는지 달러원 출발 상황을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들어봅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사실 부진했었는데 오늘 원달러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종가 대비 7원 60전이 상승한 1,08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78원 80전과 1,080원 5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8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주말 미 국제 수익률의 상승과 함께 글로벌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리를 발표된 미국의 4월 제조업 지수와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등이
예상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고요. 여기에 3월 건설업 지출의 경우는 전월 대비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달러화는 통상적으로 미 경제 지표에 반영하는 수준보다 더 크게 강세를 나타냈고요. 여기에는 미 국채 수익률이 큰 폭의 강세를 보인 점이 주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달러 엔이 120엔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달러 원은 달러 엔을 수정하면서 지난 주말 뉴욕 야구의 시장에서 현물 환율을 환산해 1081원 60전 수준까지 상승했고요. 이후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달러와 강세를 이끈 미 국채 수익률은 4월 중에 미 경제 지표가 크게 호조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지속해 왔는데요. 이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해외 주요국들의 국채금리 상승 영향을 받은 바가 크고요. 이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 동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의 2분기 지표들이 1분기와는 달리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의 동조화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는 향후 달러원의 상승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4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년 내 최저치로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고용지표에서 부진했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규모가 4월 고용지표에서는 급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게 했고요.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5.4%로 하락할 것으로 시장을 전망하면서 이를 반영한 달러와 강세 분위기가 이번 한 주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달 29일 1066원 6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글로벌 달러 약세가 완화되는 점과 외국인 순매수가 급감하면서 기존 포지션의 청산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예상대로 호조를 보일 경우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달러원의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출업체들 또한 내고의 출혈을 늦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원은 1076원에서 1084원 사이 거래 범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1066원 60전을 저점을 해서 원달러도 올라오는 그런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달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달러 숏포지션도 청산이 되는 게 달러원의 상승 흐름에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정경팔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첫 거래일에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 급등 출발하고 있는데 돌발 종목 첫 종목으로 어린이집 관련주 알아보겠습니다. CCTV 설치 그 관련 법안이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하죠. 때문에 관련주들이 급등할 거다라고 개장하기 전에 이미 출발 증시와도 일부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예멘토님이 이 종목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트로엔도텍이 자사주 매입 때문에 한번 하한가 풀렸던 그날 이후만 카운트해도 또 사흘 연속 하한가입니다. 2만 원대 들어섰는데 잘하면 김 대표의 그 반대 매매 물량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왔거든요. 네트로엔도텍 분석까지 먼저 예멘토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경봉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시티 관련주이기도 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2,700원대부터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오늘 또 급등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요, 굉장히 아직은 CCTV 설치 안 된 곳이 많죠. 그렇다 보면 이것을 뭐 어린이집에 한두 개 설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통제 제어하는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봉이라는 회사하고 관련이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CTV의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MC넥스를 좀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역시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콤은 역시 홈 오토메이션이죠.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놓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들이 집에서 그리고 혹은 직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로 IoT, 인터넷 오브 싱즈와 관련해서 그들이
계속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콤도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될 때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위쪽에서 윗골을 좀 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분할로 조금 매수를 해 들어가시는 것이 맞는 시점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어린이날이 뭐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슈를 떠나서 실적적인 측면이 계속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추럴 엔터텍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과문을 발표했잖아요. 죄송하다고. 예. 그 뭐 사과문인데 그 사과문이 좀 진정성이 없다는 떨어진다. 것이 예.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뭐 추가적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참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좀 봐야 될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결국은 우려가 현실로 되면서 좀 오히려 시청자분들께는 좀 죄송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상장되지 얼마 안 된 기업들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 믿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고 드린 얘기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장되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이런 조금 안 좋은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이 또 사실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지금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부추기는 역할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 보상 대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이 회사는 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별로 얘기들이 없죠. 이것은 기업 윤리적인 측면들이 또 어긋났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어찌됐든 가짜를 썼어요. 그죠? 가짜를 썼다면 이게 대해서 먹어도 된다가 아니고 일단 죄송합니다가 먼저여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자사주 매입도 안 하면서 아예 매입하는 상황도 아닌데 자사주 매입의 계획만 밝히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져왔는 부분이고 거기다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니까 얼른 또 따라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주말 강연 때 보니까 오히려 그때 막 하한가가 풀리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또 올라갈 때 그때 따라 붙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아니면 또라는 식의 투자는 제발 좀 근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돈을 잃어도 좋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일단 2개월간 정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죠. 식약처 재조사 결과 가짜 백수가 나오면서 지금 사실 주된 영업의 어떤 생산 및 판매 활동이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상폐 요건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거래소 관계자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예, 상장 폐지 얘기 당연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건 기업 윤리가 일단 뭐 무너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건 어떻게든 빠져나오셔야 되는 종목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장 폐지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삼양식품의 사카린 사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지만 주가는 계속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게 설사 상장 폐지가 안 된다면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요. 안 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께서 반등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빠져나오신 전략이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급부로 조화제약은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갱년기 제품을 만드는 다른 제약사의 반사이익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네요. 내추럴엔도텍은 아쉽지만 3일 연속 하한가에 접어들면서 3만 원대가 붕괴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추럴엔도텍하고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또 코콤, 경봉 등 CCTV 관련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코롱 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장 전부터 뉴스는 떠 있었어요. 미국 듀퐁하고 아라미드라는 섬유 관련한 특수섬유 영업비밀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6년간의 소송에 마침표를 드디어 찍었다고 합니다. 급등하고 있고요. 산성 LNS 오늘 또 오래간만에 얘기 나오네요. 3,000평 규모의 공장 매입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급등하는데 이유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멘토님. 예, 코롱 그룹들 같은
같은 경우는 일단 소송과 관련되면서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오랜 시간이죠.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듀폰과의 소송전을 좀 벌였었는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좀 들여서면서 6년간 일단 분할 납입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합의를 좀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다시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은 영업적인 그런 부분들로 일단 승부를 좀 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뭐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코오롱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내내 주구장창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먼저 선취적으로 좀 접근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보유자의 일단 영역인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만 일단 가지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정 시에는 좀 매수관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격이 이제 좀 과도하게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이 코오롱 4월 30일 날의 거래량과 가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5만 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거래량이 좀 급증을 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자리대에서 섣불리 따라 들어갈 자리대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4만 원 정도 선 이하권역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코오롱 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이 지난달이죠. 지난 2거래일 전에 일단 4월 29일 날 대량의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네. 얼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대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좀 옳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또한 이 종목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오롱인더. 예, 두 번째 종목은 산성 LNS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 물량이 딸린다라는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3,000평 규모의 공장 인수 소식에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개인들 쫓아다 들어갈 자리들은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팔고 나와야 될 자리지 이 자리대에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000원짜리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승을 좀 보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 8만 3,000원 정도까지 왔다. 이 부분들이 조정이 좀 많이 받았다라는 인식으로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리대는 팔고 나오는 자리지 들어가는 자리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3,000평 규모의 공장을 인수했다 하더라도 가동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막 땅 산 거니까. 그렇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일단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쪽 섹터로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산성 LNS 오늘 뭐 3,000평 규모의 공장 인수 소식에 약간 뭐 오르는 듯하지만 오늘은 팔자리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저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급등하는데 재무구조 개선 기대 얘기가 있네요. 예, 일단 뭐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뭐 주가는 주구장창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4%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 결국은 이 정부에 대한 규제 완화 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가스공사가 상당히 좀 기본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저평가된 그런 기업입니다. PBR 기준으로 0.5배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좋은 얘기보다는 좀 불안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유가도 급락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가스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주구장창 밀려 내려왔었는데 결국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7일 날 37,000원대까지 저점을 좀 형성해 주고 나서 V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차라리 코오롱이나 그 산성 LNS, 즉 산성 LNS를 사느니 한국가스공사 사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지금 자리대보단 45,000원권역대 이 자리대에서 중기
중장기로 좀 보신다라면 오히려 이들 종목군들보다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지금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5월 첫 거래 시작하자마자 9시 20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낙폭은 1% 가까이가 됩니다. 21선이 완전히 이탈되는, 사실은 마지노선인 680선을 지금 지키네 마네 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특징주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인적 분할했죠. 메가스터디 자체는 지금 상한가인데 메가스터디 교육은 하한가입니다. 현대홈쇼핑 1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오늘 홈쇼핑주 전반적으로 부진하고요. 내추럴엔도텍을 판매한 유통 채널이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네요. 동국제강도 사흘째 약세인데 포항 쪽에 있는 후판 공장에 대한 폐쇄설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메가스터디 인적 분할 소식부터 예멘토님이 짚어주시죠. 예, 그 전에 살짝 그 시장 얘기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내추럴 엔터텍의 영향으로 인해서 분명히 다른 종목군들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변동성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 변동성 주간이라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메가스터디부터 특징주부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가요, 오랜 정지 기간 동안 이제 그 기업 아마 분할 때문에 인적 분할이죠. 이 인적 분할 때문에 조금 정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재상장이 있으면서 바로 지금 메가스터디 본주는 이제 바로 이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분할되면서 사업 쪽 측에서 지금 좀 안 좋았던 부분과 좋았던 부분을 좀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좋은 상황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별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의 분리였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메가스터디를 따라가신 전략은 별로 옳은 전략은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좋은 상황에서의 물적 분할이라든가 인적 분할은요, 예전에 다우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굉장히 기업이 좋은 상황에서의 인적 분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기업이 크게 상승을 했었죠. 나우콤의 회사가 지금 분할된 게, 인적 분할된 회사가 아프리카 TV하고 민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는데, 메가스터디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의 분할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분할은 오히려 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결국은 차바이오엔이 차바이오텍과 차디오스텍으로 분할될 때 그때 기업이 좋은 상황에서 분할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뭐 메가스터디라든가 메가스터디 교육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관심 일단 밖에 좀 투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홈쇼핑. 예, 현대홈쇼핑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 백수호 사태 관련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홈쇼핑에서 채널에서도 결국은 판매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하락세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현대 홈쇼핑하고 지금 현대 HCN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HCN은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현대 홈쇼핑은 오히려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대 HCN은 디지털 방송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선 방송사에 다 공급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폭이 넓죠. SO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폭에서 조금 채널은 앞쪽에 있습니다만 폭은 좀 좁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측면도 현대 HCM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 홈쇼핑을 보시는 것보다는 현대 HCN을 조금 조정식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회사는요 극명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대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리고 홈쇼핑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적인 측면도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종목이 이제 동국제강. 예, 동국제강이네요. 이 동국제강 지금 철강 쪽에서 일단은 포스코 쪽에서 그 얘기입니다. 포스코 쪽에서 후판 쪽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철수를 한다는 얘기지만 동국제강의 여러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본다면요. 지금 오히려 급락이
조금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가 아직 좋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국제강이 악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악재들이 이제 거의 이제 소멸되는 그리고 악재들이 이제 거의 이제 불확실성이 소멸되는 시점,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걷히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급락은 오히려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동국제강은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중국 철강사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철강사의 실적이 좋지 못한 게 그럼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반사이익으로 작용을 하리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철강사들이 저가 철강사예요. 근데 품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일단 싸니까 써보던 사람들이 그 싼 것이 결국 비지떡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 철강사들에 대한 수주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반사이익은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의 엔화가 또 발목을 잡고 있죠. 일단은 그래도 지금 저평가 구간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신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큰 폭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동국제강은 오히려 매수, 현대 홈쇼핑보다는 현대 HCN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인적 분할할 때 대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분위기는 좋지 않았던 전례를 볼 때 둘 다 매수 관심에 둘 필요는 없다 하셨습니다. 네이버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이후로 급락 62만 8천 원 지금 찍고 있는데 네이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바닥권 사실 좁은 박스권이었는데 그 바닥이 깨졌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자동차주에 오늘 반등이 있습니다. 원달러는 일단 1,080원대는 회복한 상황인데 자동차도 지겹다. 근데 올라오면 팔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매도해도 좋은 타이밍인지 이 두 가지 얘기는요. 정멘토님께 여쭤보죠. 예, 우선 네이버가 금일 3%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좀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분기 실적 부진에 의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3%대의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대표죠. 라인에 대한 가치가 일단 10조에서 뭐 최대 30조 원까지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 가치만 보게 된다면 네이버가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주가는 가격이 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실적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이 돼줘야지만 일단은 상승에 대한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올해 2월 27일 날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으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아직까지 박스 하단 자리 때는 이탈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니고. 네, 추가 매수 자리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동차 쪽 섹터, 현대기아차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섹터 종목인데요. 일단 현대기아차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기술적인 흐름들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환율적인 부분들, 엔원 환율로 인해서 일단 가장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 쪽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쪽 섹터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상당히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중국 시장이 일단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 단계 뭐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김무성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4.29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네 곳 모두 압승을 해버렸죠. 뭐 천정배 후보도 사실은 지금 무소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압승이란 결과가 새누리 쪽에서 나왔는데 참 놀랍습니다. 디지털 도선 뿐만 아니라 전방이라는 종목, 김무성 부친이 창업했다는 이 종목은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네.
일단 약세장의 대표적인 흐름이죠. 약세장일 때 특히 테마들이 좀 기승을 부리는데요. 네. 김무성 씨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테마주가 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차기 대권 후보로 지금 강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가 김무성 씨 행보가 지금 좀 영향력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궐선거에서도 압승을 했지만요. 결과적으로 김무성 씨하고 이제 차기 대권을 놓고 다툴 수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요번에 경남 기업 때문에 좀 많이 뒤로 밀려버렸죠. 그렇죠. 결국은. 예. 그러면서 이제 김무성 씨의 정적들이 제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팽배해지면서 차기 가장 확실한 패권 차기 대권 주자는 김무성 씨로 굳혀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오히려 김무성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지만 아직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닥친 것도 아니고요. 선거가 바로 지금 내년 그리고 또 다음 달 뭐 이런 식의 닥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올라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좀 들어와라는 식의 어떤 꼬시는 전략이 아니냐. 네, 시장이 또 약하니까. 시장도 약하니까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치 관련 테마주 보실 때는 아닙니다. 보통 정치 관련 테마주를 보실 시기는요. 대권 주자에 대한 얘기들이 확고해지는 바로 선거 전해에 한 11월 이후부터가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선거 당일 연도에 이제 한참 이제 경선이 있을 때 그때를 보시는 게 맞지. 지금 미리 살펴보신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술래가 한번 되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정치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을게요. 자, 시장 얘기 간단하게 하고 전략까지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괜찮아요. 2130선 정도에서 출발했고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고 외국인들도 일단은 다시 한번 매수해 주는데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역시 개인이 나홀로 사는 가운데 네트로엔도텍은 역시 분위기를 흐리고 있고 680선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아까 정 멘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실적 발표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중소형주 쪽은. 그런데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 실적이 발표될 때 실적이 안 좋네 하면 더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코스닥에 대한 코멘트를 포함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멘토님 먼저요. 예, 일단 양 시장 모두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680선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밀면 650포인트대까지 충분히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1, 2, 3월 달을 잊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코스피도 역시 그냥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닥이 먼저 치고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거래소가 후발로 좀 따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변동성은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약바이오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보였었지만 제약주도 올라가는 대신에 바이오주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이제 주도주의 섹터가 변화가 된다라는 점. 결국에는 1분기 실적부터 해서 이제 향후에 2분기죠.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로의 주도주가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설프게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수보다 종목이 중요한데 제약과 바이오 섹터도 같이 못 갈 정도로 지금 종목 장세가 진행 중이다. 종목에 대한 관심도 더 높여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 멘토님은요? 예, 일단은 이번 주는 변동성을 좀 확대 주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의 지금 매수 규모도 좀 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선물에서는 오히려 지금 또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맞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초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주말 쪽으로 갈수록 좀 강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주말 쪽에 강세장이 안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정 멘토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어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그리고 향후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쏠릴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이 나타나는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관망하시다가 결국은 주말 쪽으로 갈수록 분할 매수 전략을 조금 잡아가시는 게 맞고요. 그 분할 매수할 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은 전통적인 약세장이라더니 시작부터 뭔가 예고편이 심상치가 않다 느낌이 듭니다. 실적에 대한 중요성 종목별로 잘 살펴라 오늘 얘기가 있었습니다. 산다면 주 후반을 노려라 전략까지 두 분께 들어봤네요.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정재훈 멘토님이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빠지고 코스피는 꽤 괜찮은 아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등하고 있는 점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증권사의 목소리입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실적주 위주로 재편이 필요하다. 방금 전에 얘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메모는 아까 봤었는데요. 정영훈 팀장님은요. 외국인 수급 공백 속에 차익 매물이 지금 출회되고 있는데 때문에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팩트, 현상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 보죠. 중소형주 비중 줄이고 대형주 비중 늘리라. 이 주문은 한 2주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안상현 대리님은요. 징검다리 연휴, 그렇죠? 내일 쉬고 다시 수요일장부터 시작되니까요. 눈치 보기 장세가 연장되고 있는데 지수가 밀릴 때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조정시 매수 의견 내셨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 속에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의견 보내주신 정영은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 계시죠?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또 쉬니까 오늘 뭔가 5월의 첫 스타트 월요일 같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잦아들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시다고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소 이제 연휴 장세에 좀 들어가면서 지금 외국인의 좀 그동안에 이제 매수 규모가 좀 축소가 되면서 시장이 좀 숨고르기 국면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 뭐 특별한 뭐 악재라든지 호재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동안에 이제 상승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좀 수급 공백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일도 이제 제차 이제 어린이날로 이제 휴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오늘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소강 상태로 좀 보일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중 이후에 어느 정도 주말쯤 해서 다시 재차 외국인의 좀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 랠리를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의 그 순매수 규모가 재차 확대되는지 여부가 역시나 시장의 가장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최근에 그 내추럴 엔도텍 사태 이후에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시장에서 계속 좀 확대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만큼 실적이 양호한 대형주와 그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었던 그런 좀 종목군들 위주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1분기 그 실적이 좀 좋았었던 그런 좀 섹터에 있는 그런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라든지 제약, 화장품 이러한 그동안에 좀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그런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는 다 좀 투자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IT 부품 이런 좀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좀 중소형주 섹터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특별히 성장주, 바이오, 제약, 화장품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하고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5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간략하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의 좀 순매수 기조가 역시나 좀 시장에 좀 향방을 좀 가를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차 이번 주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재차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재차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좀 유동성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에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증권이라든지 건설, IT 이러한 좀 그동안의 이제 주도 섹터들이 재차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주가 주목받는 것은 당연지사일 텐데 5월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견주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영업부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께 전략 들어봤습니다. 5월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도 다행히 낙폭을 줄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상승폭을 다소 키우는 양시장 모두 괜찮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9시 42분 구간입니다. 이번엔 선물시장 맥점 얘기 들어볼 텐데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께서 언제나처럼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 지난주 선물지수가 273에서 268까지 밀렸고 268 겨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흐르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까요? 오늘 일단 내일은 쉬게 되는데요. 수급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현물 6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293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247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량은 개인 1175계약 순 매도 중, 외국인 567계약 순 매수, 기관 552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개인 콜옵션 11,416계약 순 매수, 풋옵션 21,930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1,917계약 순 매도, 풋옵션 83계약 순 매도 중이고, 기관 콜옵션 8,529계약 순 매도, 풋옵션 23,496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오늘 그 주요 거래 대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1차 저항선이 270, 상승 2차 저항선이 272, 하단 1차 지지선이 266.50, 하단 2차 지지선이 265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은 큰 움직임 없이 재미없는 움직임만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약간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는 큰 흐름상 하방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266.50에서 270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이 휴장인 관계로 오늘 시장은 좀 견조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예정이고, 수급적으로도 일단 좀 이를 뒷받침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휴장 이후 수요일이 되면 하방 조정 장세를 끝맺을지 결정을 지으려 보고 있고, 수요일에는 큰 폭의 하락이나 강한 상승 반등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일단 상하단 1차 지지 저항 가격 부근에서 짧게 거래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고, 크게 자주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거래하신 이후에 오늘은 거래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은 날이고, 수요일 장기 시전 해외 시장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하방 조정 장세의 마무리인지 아니면 좀 더 가격을 다지면서 조정 장세를 이어가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제법 시작한 이후에 갭 메우기를 통해서 가격을 저번 주 종가 부근 이하까지 내렸다가 지금 잠깐 급작스럽게 좀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올라와봐야 270에서 강하게 좀 저항을 해주리라 보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270을 뚫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 270 부근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오늘 좀 유리하게 거래를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단 1차 지지선인 266.50에서 매수되고 있는 전략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좀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 일단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까 270 부근에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10시 한 15분 정도까지 좀 지켜보시고 나서 10시 15분 종가가 270을 돌파하지 않으면 매도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수익 내시기 좀 유리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크게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것들을 좀 뒷받침할 만한 현재 수급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고, 잠시 잠깐 올라오고 난 이후에 거품 빠지듯이 다시 쭉 빠지거나 아니면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서 하방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또 내일 자체가 또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해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특별히 올라올 만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270 부근에서 매도 전략을 취하시면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 저항선이 한번 시원하게 뚫렸다가 다시금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네요. 오늘 10시 15분 구간에서 270 저항을 역시 못 뚫으면 매도 전략이 맞다 하셨습니다. 하방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한테 선물시장 맥점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달러원 기준으로 1,080원을 회복하자 자동차주가 조심스럽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주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주가의 상승과 하락, 명암을 엇가르는 그 기준은 바로 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흔들흔들 아주 불안하게 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에 몰려있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도 실적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는데요. 때문에 11시부터 시작되는 증시 탑5 시간에는 오늘 실적주, 괜찮은 실적주 5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베스트 5 실적주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11시에 이어지는 증시 탑5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